미완성의 드레스, 바느질로 남은 집, 밤 11시, 낡은 재봉틀의 바늘이 천천히 움직인다. 딸각, 딸각. 71세 오영자의 손끝에서 새하얀 천이 모양을 잡아간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양장점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하다. 옷은 꿰매면 다시 입을 수 있지만 영자는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본다. 찢어진 인연은 어떻게 꿰매야 할까요? 벽면을 가득 채운 옷본 패턴지들. 어떤 것은 누렇게 바른 지 오래고 어떤 것은 연필로 그어진 선이 아직도 선명하다. 각각의 패턴지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40년 전 20살 신부의 웨딩드레스, 30년 전 첫 출근을 앞둔 새내기 직장인의 정장, 20년 전 돌잔치를 앞둔 아기의 한복. 영자의 손을 거쳐간 옷들은 모두 누군가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했다. 엄마, 아직도 안 주무세요? 큰아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선다. 46세 건설회사 직원인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다. 곧 잘 거야. 이것만 마저 하고.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제 그만 좀 쉬셔야죠. 준호의 시선이 탁자 위의 전단지를 향한다. 구역 재개발 설명회. 빨간 글씨가 유독 눈에 띈다. 설명회라도 나가보시라고 했잖아요. 동네가 이렇게 바뀌는데 혼자만. 바뀌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란다. 영자가 재봉틀의 전원을 끈다.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바느질로 너희들 키우고 동네 사람들 옷 만들어주고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게 좋다고? 엄마, 그게 아니라. 준호가 한숨을 쉰다. 요즘 세상에 양장점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 다 기성복사 입고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엄마만 혼자 옛날 방식으로. 그래도 손님들은 아직 오잖니. 한 달에 2~3명요? 그것도 동네 할머니들 치마 기장 줄이는 것뿐이고. 영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도 안다. 예전처럼 웨딩드레스 주문이 밀려들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는 것을. 하지만 이 공간을, 이 재봉틀을, 이 모든 추억을 그냥 버릴 수는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 재개발되면 보상금도 제법 나올 테고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편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준호의 말에는 다른 속내가 숨어 있다. 그가 다니는 건설회사가 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성공적인 사업 진행이 그의 승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는다. 엄마 편히 사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문득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둘째 은영이다. 43세인 그녀는 중학교 교사로 언제나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다.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여기서 혼자 지내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계단도 가파르고 겨울에는 춥고 건강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너희들은 참. 영자가 쓴웃음을 짓는다. 내가 여기서 4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위험이 있다는 거니? 40년 전 엄마와 지금 엄마는 다르잖아요. 은영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나이 드시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혹시라도 계단에서 넘어지시거나 밤늦게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겨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희가 가끔 들러서 안부나 묻고 지내면 되는 거 아니니? 그게 말이 돼요? 우리도 각자 일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매일 여기까지 와서. 은영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또 다른 발소리가 들린다. 이번에는 경쾌하고 빠른 걸음이다. 할머니. 18세 박소희가 계단을 뛰어내려온다. 대학 패션 디자인과 진학을 앞둔 소희는 할머니의 양장점을 제일 좋아하는 손녀다. 할머니, 또 밤늦게 바느질 하세요? 우리 소희 왔네. 과제는 다 했고? 네. 그런데 할머니, 제가 포트폴리오용으로
패밀리 히스토리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할머니 이야기로 해도 될까요? 준호와 은영이 동시에 인상을 찌푸린다. 소희야,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아니에요, 삼촌. 할머니의 양장점 이야기 정말 멋있잖아요.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동네 사람들 옷 만들어주신 거. 소희의 눈이 반짝인다. 할머니, 옛날 옷본들 좀 보여주세요. 어떤 옷들을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영자의 표정이 밝아진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이 해온 일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쁘다. 그래, 내일 시간 있을 때 같이 보자. 할머니,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준호가 끼어든다. 지금은 집 문제를 먼저 결정해야 해요. 재개발 설명회가 다음 주인데. 설명회 정도는 나가볼게. 영자가 한숨을 쉰다. 하지만 집을 팔겠다는 건 아니야. 엄마, 오늘은 늦었으니까 다들 돌아가. 내가 생각해 볼게.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자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는다. 하지만 바느질에 집중할 수가 없다. 자꾸만 40년 전 이곳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이 떠오른다. 29의 젊은 과부였던 그녀는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이곳에 정착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더 컸다. 다행히 시어머니가 물려준 재봉틀과 어깨너머로 배운 바느질 실력이 있었다. 처음에는 동네 아줌마들의 옷을 수선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치마 기장을 줄이고 바지 단을 접고 단추를 달고 작은 일들이었지만 정성을 다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첫 번째 웨딩드레스 주문을 받았을 때의 떨림을 지금도 기억한다. 22살의 새 신부가 눈을 반짝이며 제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 그녀도 덩달아 설레었다.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완성한 드레스. 신부가 마지막 피팅을 하던 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만드는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그 후로 40년. 수백 벌의 드레스, 수천 벌의 옷들이 이곳에서 탄생했다. 각각의 옷마다 주인이 있고 이야기가 있었다. 내 손길이 닿은 세월이 무의미해지는 게 두렵다. 영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재개발이 되면 이 모든 추억들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녀의 40년이, 이 동네 사람들과 나눈 정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 말도 틀리지 않다. 이제 정말로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지내기에는 버겁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제 손을 놓아야 하는 걸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온다. 영자는 재봉틀 커버를 씌우고 천천히 일어선다. 벽에 걸린 고객 수첩을 바라본다. 두꺼운 수첩에는 40년 동안의 고객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다. 이름, 치수, 주문 내역, 그리고 간단한 메모들. 김영애 마이너스 첫 아들 돌잔치용 한복. 박미숙 마이너스 결혼 20주년 기념 드레스. 최순자 마이너스 딸 결혼식 참석용 정장.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추억이다. 이화. 옷본 사이의 그림자. 다음 날 오후 소희가 양장점을 찾았다. 손에는 노트북과 카메라를 들고 있다. 할머니, 패밀리 히스토리 프로젝트 시작해요. 그래, 뭐부터 보고 싶니? 할머니가 처음 만드신 옷부터요. 영자가 뒤쪽 서랍장을 연다. 오래된 사진들과 옷본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다. 이게 할머니가 이 가게에서 만든 첫 번째 웨딩드레스야.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환하게 웃고 있다. 우와, 할머니가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만 해도 기성복이 많지 않아서
다들 맞춤 옷을 입었거든. 소희가 옷본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연필로 그어진 선들, 치수가 적힌 메모들, 색연필로 칠해진 디자인 스케치들. 모든 것이 손으로 직접 그린 것들이다. 할머니, 이거 정말 보물이에요. 요즘은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이런 수작업 패턴은 정말 귀해요. 그래, 이런 게 귀한 거구나. 소희가 계속해서 옷본들을 뒤적이다가 한 장의 종이에 시선이 멈춘다. 다른 것들과 달리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려진 드레스 디자인이다. 할머니, 이건 누구 거예요? 되게 예쁘네요. 영자가 소희의 손에서 그 종이를 가져다 본다. 순간 얼굴이 굳어진다. 이건 그냥 연습용으로 그린 거야. 연습용 치고는 너무 정교한데요? 이 드레스는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응, 만들다가 말았지. 소희가 자세히 보니 그 옷본 한쪽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다. 이한수라는 이름이다. 할머니, 이한수라는 분은 누구세요? 영자가 화들짝 놀라며 그 옷본을 소희에게서 빼앗는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옛날 일이고. 하지만 소희는 할머니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할머니, 혹시 그분도 재단사였어요? 응. 동네에서 양복점을 하던 분이었지. 하지만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셨어. 영자는 서둘러 그 옷본을 다른 서류들 사이에 끼워 넣는다. 우리 다른 걸 보자. 하지만 소희의 머릿속에는 이한수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진다.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당황할 만한 사람이라면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때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들어온다. 67세의 최선자다. 한때는 이곳에서 바느질을 배웠지만 지금은 동네 부동산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영자 언니. 어머, 선자야. 오랜만이네. 최선자는 예전과 달리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 명품 가방에 금반지까지 부동산업으로 돈을 꽤 벌었다는 것이 한눈에 보인다. 언니, 재개발 설명회 안 나오셨더라고요? 응, 바빠서 못 갔어. 언니, 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보상금도 꽤 나오고 새 아파트로 입주권도 주고. 소희가 할머니와 최선자의 대화를 지켜본다. 최선자의 말투가 예전에 할머니께 바느질을 배울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선자야, 나는 여기가 좋아. 굳이 옮길 생각은 없어. 언니, 그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이제 손바느질로는 먹고 살 수 없어요. 기성복이 얼마나 저렴하고 예쁜데 누가 비싼 돈 주고 맞춤 옷을 만들어요? 최선자의 말에는 냉정한 현실이 담겨 있다. 언니가 40년 동안 이 일하신 거 존경해요. 정말로. 하지만 이제는 손을 놓으셔야 해요. 옛날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도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저 할머니가 양장점을 한다고 수군거려요. 안쓰럽다고.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언니가 고집 부리시는 것 같아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면서까지 왜 저러나 하면서. 소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든다. 할머니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만의 기술과 이야기가 있는 거라고요. 최선자가 소희를 쳐다본다. 아, 손녀딸이구나. 어린애가 뭘 알겠어? 세상 돌아가는 걸. 저 패션 전공하는데요. 할머니 같은 분들의 기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패션? 최선자가 비웃는다. 요즘 패션은 다 대량 생산이야. 컴퓨터로 디자인하고 기계로 찍어내고. 손바느질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거라고. 영자가 조용히 입을 연다. 선자야, 내가 처음 여기 와서
바느질 배울 때 기억나니? 손끝에서 피가 날 때까지 연습했잖아. 언니, 최선자의 표정이 잠시 흔들린다. 그때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뭐가 달라졌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세상이, 사람들이, 생활 방식이. 언니만 혼자 옛날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최선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낸다. 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재개발 계획서예요. 여기가 얼마나 좋아질지. 나는 지금도 충분히 좋아. 언니, 제발 현실을 보세요. 이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살아요? 다들 신도시로,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남은 건 노인들 뿐이고. 최선자의 말이 계속된다. 재개발되면 새로운 상가도 들어서고 젊은 사람들도 들어올 거예요. 언니도 그런 곳에서 편히 지내세요. 내가 새로운 곳에서 뭘 하겠니? 그냥 쉬세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왜 계속 일하려고 해요? 소희가 다시 끼어든다. 할머니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술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술? 최선자가 또 비웃는다. 이게 무슨 예술이야? 핸드메이드 패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평가받고 있어요. 할머니처럼 오랫동안 한 분야를 지켜온 장인들의 가치를 사람들이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다고요. 그런 말하지 마라. 최선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언니 기분만 좋게 해서 뭘 하겠어? 현실은 다르잖아. 영자가 한숨을 쉰다. 선자야, 오늘은 그만 가거라. 나도 생각해 볼게. 최선자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다. 언니, 너무 늦기 전에 결정하세요. 재개발 일정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최선자가 떠난 후 양장점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영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다. 최선자의 말들이 마음에 상처를 냈다. 할머니, 그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정말 소중해요. 고마워, 소희야. 소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거칠고 굵어진 손이지만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 온 소중한 손이다. 할머니, 프로젝트 계속해도 될까요? 할머니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하지만 영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생긴다. 정말로 자신이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식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영자는 다시 고객 수첩을 펼쳐본다.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이한수라는 이름을 찾는다. 40년 전 그 이름 옆에는 양복수선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영자는 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한수, 동네에서 양복점을 하던 그는 영자보다 2살 위의 재단사였다. 영자가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었다. 과부가 혼자서 장사하기 힘들 텐데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세요. 그의 친절함은 순수했다. 재봉틀이 고장났을 때 고쳐주고 원단 구하는 곳을 알려주고 기술적인 조언도 해주었다. 처음에는 그저 동업자로서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시선에 다른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영자 씨, 아이들은 잘 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혼자 지내기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외롭지 않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었고 외롭다고 말하기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영자 씨, 저 당신을 좋아합니다. 영자의 마음도 흔들렸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고
때로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아직 어린 준호와 은영. 새아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 한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운데 지금은 아이들 때문에. 알고 있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언제까지든 기다릴 수 있어요. 그 후로도 이한수는 변함없이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동네를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방으로 이사 간다더라. 갑자기 왜? 글쎄, 사업상 일이 있나 보지. 영자는 그를 찾아가 보려 했지만 이미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렇게 이한수는 영자의 삶에서 사라졌다. 40년이 지난 지금 왜 갑자기 그의 이름이 옥본에서 발견된 것일까? 소희가 본 그 드레스 디자인은 무엇일까? 영자는 고개를 젓는다. 이미 지난 일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재개발 문제와 아이들의 걱정이다. 3화 제자와 브로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재개발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들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고 정확히 어떤 계획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동네 회관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영자 또래의 노인들이었고 몇몇 중년층도 보였다. 구역 재개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업체 관계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려한 아파트 조감도와 상가 계획도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현재 노후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최신 시설을 갖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한 할머니가 질문했다. 개별 감정을 통해 시세에 맞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새 아파트 입주권도 제공해 드립니다. 영자는 조용히 앉아서 설명을 들었다. 계획대로라면 이 동네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오래된 한옥과 낡은 상가들은 모두 사라지고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이 들어설 것이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혹시 일부 건물을 보존할 수는 없나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들 말이에요. 개발업체 관계자가 난색을 표했다. 그런 것은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전면 재개발이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이 동네에는 40년, 50년씩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주민들이 영자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동조하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영자 씨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한 중년 남성이 끼어들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낡은 건물들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면 우리만 손해예요. 맞아요. 빨리 재개발해서 집값이라도 올려놓아야죠.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영자는 양장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40년 전 처음 왔을 때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정감이 있는 골목들이었다. 김신의 구멍가게, 박신의 이발소, 정신의 떡집. 모두 오래된 가게들이지만 각각의 이야기가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면 동네의 정체성도 함께 사라지는 것 아닐까? 양장점에 도착하자 최선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설명회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어떠셨어요? 괜찮은 조건이죠? 영자는 대답하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최선자가 따라 들어왔다. 언니, 이번 기회 정말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부동산 일을 하니까 잘 알거든요. 이런 조건은 흔하지 않아요. 선자야, 나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뭐가 확신이 안 서요? 나이도 들었는데 언제까지 이 고된 일을 하실 거예요?
최선자가 양장점 안을 둘러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언니. 이제 이 일로는 돈을 벌 수 없어요.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세요? 영자는 대답하기 곤란했다. 정말로 요즘은 수입이 거의 없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 재개발 보상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 돈으로 적금 넣어두시면 이자로도 지금보다 나을 거예요. 돈만이 전부는 아니야. 그럼 뭐가 있어요? 언니가 여기서 얻는 게 뭐가 있다고요? 최선자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옷 사고 나이 든 사람들도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요. 그래도 언니 현실을 인정하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다. 혹시 여기서 인부복 만들어 주시나요? 영자와 최선자가 깜짝 놀랐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인부복을 맞춤으로 만들어 달라는 손님이 찾아온 것이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영자가 반갑게 맞이했다. 인터넷에서 손수 만든 인부복을 찾다가 여기를 알게 됐어요. 기성품은 다 비슷비슷하고 제 체형에 맞지 않더라고요. 여성이 설명을 계속했다. 특별한 날에 입을 예쁜 인부복을 만들고 싶어서요. 결혼 10주년 기념일이거든요. 영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정말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최선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이런 식으로 가끔 손님이 와봤자 생계에 도움이 될 리 없었다. 영자와 손님이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최선자는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걸었다. 네, 박 대리님. 최선자입니다. 네, 오영자 씨 건 말이에요. 아직 망설이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압박을 가해보겠습니다. 최선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양장점으로 들어왔다. 언니, 손님 다 갔어요? 응, 다음 주에 피팅 받으러 오기로 했어. 언니, 그런 손님 몇 명 와봤자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명씩 와서 옷 한 벌씩 만들어봤자. 선자야, 돈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언니는 뭘 위해서 살아요? 자식들 걱정시키고 주변 사람들 안쓰럽게 만들어가면서까지. 최선자의 말에 영자는 말문이 막혔다. 언니, 저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포기라니. 네, 포기요. 고집 부리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최선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기 계약서 준비해 왔어요. 사인만 하시면 모든 절차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선자야,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성급한 게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다른 집들은 벌써 계약 끝낸 데도 많아요. 영자는 계약서를 받아보았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언니, 그냥 사인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하지만 언니가 미루면 미룰수록 조건만 나빠져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영자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선자야,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 언니. 최선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결정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고. 하루만. 제발. 최선자가 한숨을 쉬며 계약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내일까지만 기다릴게요. 그 이후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최선자가 떠난 후 영자는 혼자 남았다. 양장점 안을 둘러보니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재봉틀 옆에 작은 라디오, 천장에 달린 형광등. 모든 것이 추억이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걸까? 영자는 고민에 빠졌다. 사와 창고에서 나온 홀레복. 다음 날 소희가 다시 양장점을 찾았다. 어제 발견한 이한수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소희야. 또 왔네? 네,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려고요. 어제 못 본 자료들이 더 있을까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어제 소희가 이한수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의 당황스러움이 아직 남아 있었다. 할머니, 지하 창고에도 옛날 자료들이 있지 않아요? 창고는 너무 지저분해서 괜찮아요. 제가 정리도 도와드릴게요. 소희의 열정에 영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심해서 내려가 봐라. 지하 창고는 정말로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과 옛날 원단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재봉 도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소희는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조심스럽게 창고를 둘러보았다. 한 구석에 특별히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가 눈에 띄었다. 이건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하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천을 들추자 아름다운 웨딩드레스가 나타났다.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스커트 부분은 완성되어 있었지만 상체 부분은 가봉 상태로 남아 있었다. 마치 작업 중에 갑자기 멈춘 것 같았다. 이게 뭐지? 왜 완성하지 않았을까? 소희가 드레스를 자세히 살펴보니 디자인이 매우 정교했다. 1980년대 스타일이지만 클래식한 우아함이 있었다. 그리고 어제 본 옷본의 디자인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한수, 이분이 디자인한 드레스구나. 소희가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손을 넣어보니 오래된 봉투가 나왔다. 봉투 앞면에는 오영자 귀하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하지만 우표가 붙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발송되지 않은 편지였다. 소희는 잠시 망설였다. 할머니의 사적인 편지를 읽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봉투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영자 씨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제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제 마음속에만 담아두어야 하는지. 당신이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양장점을 꾸려나가는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이미 소중한 아이들이 있고 저는 그 아이들에게 아직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길을 택하더라도 저는 언제나 멀리서라도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저는 이미 이 동네를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한수. 소희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할머니에게 보내지지 못한 사랑 고백이었다. 그리고 이 미완성 드레스는 그들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증거였다. 소희야, 뭐하고 있니? 갑자기 들려온 할머니의 목소리에 소희가 깜짝 놀랐다. 서둘러 편지를 봉투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영자가 계단을 내려와 소희의 손에 든 것들을 보았다. 소희야, 그건... 할머니, 이게 뭐예요?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40년 동안 숨겨두었던 비밀이 손녀에게 발각된 것이다. 소희야,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옛날 일이고. 할머니, 이한수라는 분이 할머니를 사랑했던 거죠? 소희의 직선적인 질문에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할머니도 그분을 좋아하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때는 어려웠단다. 뭐가 어려웠어요? 너희 아버지하고 삼촌을 키워야 했고,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새아빠를 받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 소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그분이 떠나신 거예요? 응, 아마도.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그분이 떠나셨을 때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많이 외로웠지. 그때까지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너희 아버지와 삼촌을 잘 키워냈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거든. 소희가 미완성 드레스를 가리켰다. 그럼 이 드레스는 할머니 것이었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한수 씨가 디자인해 준 거야. 만약에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입으라고. 할머니. 하지만 입지 못했지. 그리고 그분도 떠나셨고. 소희는 이제 왜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이 양장점을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곳에는 할머니의 모든 추억이 심지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까지도 담겨 있었다. 할머니,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모르겠다. 40년이 지났는데.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준호와 은영이 함께 온 것 같았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자 소희는 서둘러 편지와 드레스를 숨겼다. 아직 아버지와 고모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엄마, 뭐 하세요? 소희가 옷본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엄마, 여기 정말 정리 좀 하셔야겠어요. 너무 어수선해요. 재개발 설명회는 다녀오셨어요? 은영이 물었다. 응, 다녀왔어. 어떠셨어요? 생각해 볼 게 많더라. 준호와 은영의 표정이 밝아졌다. 어머니가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엄마, 정말 잘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편히 지내세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최선자의 말처럼 정말로 이제 그만둬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소희의 말처럼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발견한 이한수의 편지와 미완성 드레스. 40년 전의 사랑이 다시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꾸만 이한수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다. 당신이 다른 길을 택하더라도 저는 언제나 멀리서라도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정말로 그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을까? 40년 동안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 미완성 드레스. 40년 전에 완성되지 못한 꿈.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의 상징이었다. 영자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하는 걸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하. 편지의 주인. 소희는 미완성 드레스를 발견한 후 며칠 동안 그것을 잊을 수 없었다.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당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드레스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 마침내 소희는 다시 양장점을 찾았다. 할머니가 장 보러 나간 사이 몰래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그 드레스를 다시 찾아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창고에서 핸드폰 후레쉬로 드레스를 비춰보니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정말로 아름다운 디자인이었다. 1980년대 스타일이지만 클래식한 우아함이 있었다. 소희가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안주머니에서 뭔가 소희가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안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손을 넣어보니 오래된 봉투가 나왔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고 앞면에는 오영자 귀하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하지만 우표가 붙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발송되지 않은 편지인 것 같았다. 소희는 잠시 망설였다. 할머니의 사적인 편지를 몰래 읽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다. 영자 씨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제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제 마음속에만 담아두어야 하는지. 당신이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양장점을 꾸려나가는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이미 소중한 아이들이 있고 저는 그 아이들에게 아직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길을 택하더라도 저는 언제나 멀리서라도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저는 이미 이 동네를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한수. 소희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할머니에게 보내지지 못한 사랑 고백이었다. 그리고 이한수라는 사람은 할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떤 이유로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소희야, 뭐하고 있니? 갑자기 들려온 할머니의 목소리에 소희가 깜짝 놀라 편지를 봉투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할머니가 계단을 내려와 소희의 손에 든 편지를 보았다. 소희야, 그건... 할머니, 이게 뭐예요?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40년 동안 숨겨두었던 비밀이 손녀에게 발각된 것이다. 소희야,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옛날 일이고. 할머니, 이한수라는 분이 할머니를 사랑했던 거죠? 소희의 직선적인 질문에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할머니도 그분을 좋아하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때는 어려웠단다. 뭐가 어려웠어요? 너희 아버지하고 삼촌을 키워야 했고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새아빠를 받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 소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그분이 떠나신 거예요? 응, 아마도.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그분이 떠나셨을 때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많이 외로웠지. 그때까지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너희 아버지와 삼촌을 잘 키워냈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거든. 소희가 미완성 드레스를 가리켰다. 그럼 이 드레스는 할머니 것이었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한수 씨가 디자인해 준 거야. 만약에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입으라고. 할머니. 하지만 입지 못했지. 그리고 그분도 떠나셨고. 소희는 이제 왜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이 양장점을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곳에는 할머니의 모든 추억이 심지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까지도 담겨 있었다. 할머니,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모르겠다. 40년이 지났는데.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준호와 은영이 함께 온 것 같았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자 소희는 서둘러 편지와 드레스를 숨겼다. 아직 아버지와 고모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엄마, 뭐 하세요? 소희가 옷본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엄마, 여기 정말 정리 좀 하셔야겠어요. 너무 어수선해요. 재개발 설명회는 다녀오셨어요? 은영이 물었다. 응, 다녀왔어. 어떠셨어요? 생각해 볼 게 많더라. 준호와 은영의 표정이 밝아졌다. 어머니가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엄마, 정말 잘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편히 지내세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최선자의 말처럼 정말로 이제 그만둬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소희의 말처럼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꾸만 이한수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다. 당신이 다른 길을 택하더라도 저는 언제나 멀리서라도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정말로 그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을까? 40년 동안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6화 재회 그리고 고백. 소희의 패밀리 히스토리 프로젝트는 점점 구체화되었다. 할머니의 양장점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학교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할머니, 인터뷰 영상을 찍어도 될까요? 인터뷰? 네, 할머니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어떤 옷들을 만드셨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영자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소희의 열정에 못 이겨 동의했다. 소희는 간단한 조명과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할머니, 언제부터 양장점을 시작하셨어요? 40년 전. 너희 아버지와 삼촌이 어릴 때부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지. 기술도 부족하고 손님도 많지 않고.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만들다 보니까 점점 소문이 났어. 소희가 벽에 걸린 사진들을 카메라로 비추었다. 이 사진들은 할머니가 만드신 옷들이에요? 그래. 웨딩드레스, 정장, 한복. 참 많은 옷들을 만들었지.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영자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자신이 해온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은 몰랐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4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결혼하는 사람, 취직하는 사람, 돌잔치하는 아기들. 모두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비록 지금은 예전만 못하지만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소희는 이 영상을 편집해서 학교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케이블 방송에도 보내기로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랐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소희 씨가 보내주신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소희는 기뻐서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방송국? 할머니 이야기를 방송에서 보여주고 싶대요. 영자는 당황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온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소희야, 그런 건 부담스러워. 할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할머니처럼 오랫동안 한 일을 지켜온 분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결국 영자는 소희의 설득에 넘어가 방송 촬영에 동의했다. 촬영 당일
양장점에는 방송국 스태프들이 찾아왔다. 조명을 설치하고 카메라를 여러 대 놓고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다.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양장점을 운영해 오신 오영자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리포터가 영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이 둘을 키워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재봉틀로 시작했죠. 40년 동안 변화가 많았을 텐데요. 예전에는 맞춤옷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기성복을 많이 입으시죠. 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날에는 맞춤옷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촬영은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영자가 재봉틀을 사용하는 모습, 옛 사진들을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옷본들을 설명하는 모습이 모두 담겼다.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정리를 하는 동안 한 노인이 양장점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73세의 이한수였다. 소희가 제일 먼저 그를 발견했다. 할아버지, 뭔가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이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오영자 씨가 여기 계신가요? 소희의 눈이 커졌다. 혹시 이 할아버지가 그 이한수일까?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한수라고 합니다. 소희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영자가 나오다가 이한수를 보고 얼어붙었다. 40년 만에 재회였다. 영자 씨, 한수 씨.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40년의 세월이 두 사람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떻게 여기에 방송을 봤습니다. 우연히. 이한수는 지방에서 살면서도 가끔 서울 방송을 시청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영자의 인터뷰를 보게 된 것이다. 4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영자 씨는? 저도 그냥 살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소희가 눈치를 채고 방송국 스태프들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옛 친구분을 만나셔야 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스태프들이 떠나고 소희도 자리를 피해 주었다. 양장점에는 영자와 이한수만 남았다. 앉으세요. 영자가 의자를 내주었다. 그동안 정말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방에서 작은 양복점을 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요. 영자가 깜짝 놀랐다. 결혼을 안 하셨어요? 영자 씨는? 저도 재혼은 안 했어요. 또 다른 침묵이 흘렀다. 한수 씨, 그때 왜 갑자기 떠나셨어요? 인사도 없이. 이한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영자 씨 남편분 장례 때 제가 뒤에서 도왔습니다. 영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례 비용도 일부 지원했고 절차도 도와드렸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모르셨겠지만 어떻게 그때 영자 씨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봤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하면 영자 씨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준 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네. 제가 계속 여기 있으면 영자 씨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도 있고. 영자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한수는 자신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멀리 떠난 것이었다. 한수 씨,
40년 동안 후회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영자 씨에게 제 마음을 전했으면 어땠을까? 저도 후회했어요. 한수 씨가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서 붙잡아야 했는데 두 사람은 40년 동안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해온 후회를 털어놓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한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고 이제 두 사람 모두 70대가 되어 있었다. 한수 씨,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갑자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40년 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그날 저녁 이한수는 작은 여관에 투숙했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7화. 선택의 시간. 이한수와의 재회 소식은 곧 가족들에게 알려졌다. 소희가 아버지 준호에게 이야기했고 준호는 즉시 동생 은영에게 연락했다. 뭐? 할머니 첫사랑이 나타났다고? 응, 이한수라는 할아버지인데 40년 전에 할머니를 좋아했던 분이래.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참 후에 좋아하게 되신 것 같아. 그래도 준호에게는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는 사실 자체가 배신감으로 느껴졌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다음 날 준호와 은영이 함께 양장점을 찾았다. 엄마, 이야기 좀 해요. 영자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다. 소희한테 들었어? 네. 엄마, 정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응. 은영이 차분하게 물었다. 엄마, 그분과 어떤 사이셨어요? 그냥 동네에서 양복점을 하시던 분이었어. 나를 도와주시기만 했어요? 영자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좋아했어. 나도 그분을 좋아했어. 준호가 격하게 반응했다.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준호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다른 남자를 좋아하셨다고요? 그게 아니야. 은영이 오빠를 제지했다. 오빠, 진정해. 엄마 말씀 끝까지 들어봐. 영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후의 일이야. 그때 나는 정말 힘들었어. 너희 둘을 혼자 키우면서 생계도 책임져야 하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도움을 주셨어. 재봉틀 고쳐주시고 일도 소개해주시고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셨는데 영자는 이한수와의 만남부터 헤어짐까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런데 왜 결혼 안 하셨어요? 너희 때문이야. 저희 때문에요? 아직 어린 너희들에게 새아빠를 받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 그리고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은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그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래도 엄마, 저희가 있었잖아요. 준호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어른들에게는 어른들만의 외로움이 있어. 소희가 끼어들었다. 아빠, 할머니가 잘못하신 게 뭐가 있어요? 할머니도 사람인데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소희야, 내가 뭘 알겠어? 저는 할머니가 당당하다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혼자서 아버지와 고모를 키우시고 양장점도 운영하시고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있으셨다는 게 소희의 말에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의 말이 맞아. 엄마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 와서 그분과 준호가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분이 다시 나타나셨으니까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40년이 너무 긴 시간이야. 그때 문이 열리며 이한수가 들어왔다. 어제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그는 영자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다. 안녕하세요. 준호와 은영이 그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다. 73세의 이한수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어 넘겼다. 이분이 한수 씨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한수입니다. 이한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영자 씨 자녀분들이시죠? 많이 컸네요.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모습을 기억합니다. 준호는 초등학교 2학년, 은영이는 유치원생이었죠. 준호와 은영은 당황했다. 그들에게는 이한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요. 당연하죠. 워낙 어렸으니까요. 이한수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제가 가끔 재봉틀 고쳐드리러 오곤 했거든요. 준호는 제가 올 때마다 궁금해하며 따라다녔고 은영이는 수줍어하며 어머니 뒤에 숨곤 했죠. 아, 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자신의 기억에는 없지만 그가 말하는 것들이 구체적이어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떠나셨어요? 이한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때는 여러 가지로 복잡했습니다. 제가 계속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영자 씨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도 그랬고, 은영이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 과부가 남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괜찮았지만 영자 씨와 아이들이 힘들어할까봐. 영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는 정말 그랬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뭔가 들을까봐 걱정됐지. 소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 좋아했는데도 헤어지신 거예요? 소희야,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이한수가 소희를 바라보았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용기를 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준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생각이세요? 준호야. 영자가 아들을 제지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한수가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40년 동안 영자 씨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씀을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한수가 영자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는 말씀요. 그때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영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한수 씨,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도요. 고맙다니요? 영자 씨를 사랑할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어요. 양장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수 씨, 죄송해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당연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니까요. 엄마의 삶 전체를 보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존경스럽죠. 준호도 마음을 정리한 듯 보였다. 저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생각해보니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셨잖아요. 준호야,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저희만 생각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 씨는 정말 훌륭한 자녀들을 키우셨네요. 그때 갑자기 최선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양장점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많네요. 아, 선자야. 옛날 지인이 찾아와서. 최선자가 이한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어머, 혹시 이한수 씨 아니에요? 최선자 씨? 맞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최선자도 이한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40년 전 이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언니와 한수 씨가 다시 만나셨네요. 최선자의 말에 분위기가 또 어색해졌다. 선자야, 그냥 인사만 나눈 거야. 그래요? 그런데 한수 씨, 지금까지 어디서 지내셨어요? 지방에서 양복점을 했습니다. 결혼은 하셨고요? 안 했습니다. 최선자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 그럼 지금도 총각이시네요? 언니도 그동안 혼자 지내셨는데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선자야, 언니 좋은 기회 아니에요?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늦은 인연이라도 맺으시지 그래요? 준호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선자 이모, 그런 말씀은. 왜? 어른들끼리 좋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황혼 재혼 많이 하잖아. 최선자는 여전히 거침없었다. 언니도 혼자 지내시기 외롭잖아요. 한수 씨도 마찬가지고. 서로 좋아했던 사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영자가 당황스러워했다. 선자야, 그런 쉬운 일이 아니야. 뭐가 어려워요? 나이가 들수록 더 간단해져야죠. 이한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선자 씨,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하러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만나셨어요? 그냥 안부를 묻고 싶었을 뿐입니다. 최선자가 비웃었다. 40년 만에 안부만 묻겠다고 찾아와요? 한수 씨도 솔직하지 못하시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다. 최선자의 직설적인 말들이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선자야, 오늘은 그만 가자. 언니, 저 진짜 좋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언니 혼자 지내시는 거 보기 안쓰러웠거든요. 그때 소희가 끼어들었다. 선자 할머니, 할머니 결정에 맡기면 안 될까요? 그래, 애가 말이 많네.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최선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다. 언니, 어차피 집도 팔으실 거잖아요. 이 기회에 한수 씨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집을 팔겠다고 한 적 없어. 언니, 아직도 그 말씀이세요? 재개발 일정 다 나왔는데. 이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재개발이요? 네, 이 동네가 전부 재개발돼요. 영자 언니 양장점도 철거될 예정이고요. 그럼 영자 씨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영자가 한숨을 쉬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언니는 아직도 망설이고 계세요. 한수 씨가 오셨으니까 함께 설득해 주세요. 최선자가 떠난 후 양장점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 이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재개발이 확정된 건가요? 거의 확정이에요. 준호가 대답했다. 저희도 엄마에게 이사를 권하고 있어요. 영자 씨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자가 양장점을 둘러보았다. 40년 동안 살았던 곳인데 쉽게 떠날 수가 없어.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말도 틀리지 않아. 이제 나이도 들었고 혼자 지내기에는 힘들고. 이한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영자 씨, 만약 제가 함께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한수에게 집중되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혼자 지내기 어려워졌습니다. 만약 영자 씨만 괜찮으시다면 함께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준호가 깜짝 놀랐다.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동반자로서요. 은영이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세요?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영자 씨 곁에 있고 싶습니다. 40년 전에 못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영자가 당황했다. 한수 씨, 갑자기 그런 말씀을. 갑작스럽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40년 동안 생각해온 일이에요. 소희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정말 로맨틱하지 않아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다. 잠깐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40년 만에 다시 만나서 갑자기 함께 살자고. 오빠 말이 맞아요. 은영이 동조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제 마음만 전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수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한수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함께 여생을 보낸다는 것. 꿈만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다. 아이들의 반응,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 정말로 이한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파라. 미완의 드레스, 완성된 인연. 며칠 후 재개발 공청회가 열렸다. 주민들이 모여서 재개발 계획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영자도 참석했고 이한수도 함께했다. 소희는 카메라를 들고 와서 공청회 과정을 촬영했다. 이번 재개발로 우리 동네가 완전히 새로워질 예정입니다. 개발업체 관계자가 설명을 시작했다. 낡은 건물들을 철거하고 현대적인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찬성했고 어떤 이들은 반대했다. 보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현재 시세에 따라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살았던 추억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반발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더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소희가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소희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자란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우리 할머니의 양장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소희가 준비해온 노트북을 연결해서 영상을 틀었다. 화면에는 영자가 재봉틀을 사용하는 모습, 옛 사진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이 흘러나왔다. 4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양장점을 운영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해온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공청회장이 조용해졌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고 있었고 중년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동네 곳곳에 숨어 있어요. 단순히 낡은 건물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추억이 담긴 공간들이죠. 한 주민이 박수를 쳤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다. 물론 재개발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소희가 제안을 계속했다. 일부 건물은 보존해서 동네 역사관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할머니 양장점 같은 곳은 살려두고 사람들이 이 동네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개발업체 관계자가 난색을 표했다. 그런 것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경제성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도 중요하죠. 다른 주민들도 소희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우리 동네만의 특색을 살려야죠. 양장점은 정말 오래된 가게잖아요. 보존할 가치가 충분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한수가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40년 전에 이 동네에서 양복점을 했던 이한수라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나이 든 분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동네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들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온 이야기들이죠. 이한수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저는 40년 전에 이 동네를 떠났지만 늘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자가 이한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씨의 양장점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공청회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결국 개발업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부 건물 보존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경제성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죠. 한 주민이 제안했다.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공청회가 끝난 후 영자는 소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소희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니 양장점은 정말 소중한 곳이라고요. 이한수도 소희의 손을 잡았다. 정말 대단한 손녀딸을 두셨네요. 용기 있고 똑똑하고. 할아버지, 과찬이에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날 저녁 영자는 이한수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4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며 걸었다. 여기가 예전에 한수 씨 양복점이 있던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지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저도요. 영자 씨 양장점에 재봉틀 고쳐주러 갔던 날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수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 드레스? 저를 위해 디자인해 주신 드레스 말이에요. 언제 그린 거예요? 이한수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그걸? 소희가 발견했어요. 창고에서. 아, 그 편지도 함께? 네. 그리고 편지도. 이한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 편지는 보내지 못한 편지였어요. 왜 안 보내셨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거절당할까봐, 영자 씨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영자가 걸음을 멈추고 이한수를 바라보았다. 그 드레스를 디자인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한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영자 씨가 그 드레스를 입고 제 옆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렸거든요. 40년 전에도? 네. 어쩌면 그때부터 제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영자가 미소를 지었다. 만약 그때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수 씨 마음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도 전해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양장점으로 돌아왔을 때 소희가 뭔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다. 소희야, 뭐 하고 있니? 할머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소희가 손에 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40년 전의 미완성 드레스였다.
소희야, 그건 왜? 완성했어요, 할머니.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드레스를. 영자와 이한수가 깜짝 놀랐다. 어떻게? 패션 전공하면서 배운 기술로 복원했어요. 할아버지의 원래 디자인을 최대한 살리면서 40년 전 스타일 그대로, 하지만 더 완성도 있게 만들었어요. 드레스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오래된 디자인이지만 클래식한 우아함이 있었고 소희의 현대적인 기술이 더해져서 더욱 완성도가 높아졌다. 할머니, 입어보세요. 소희야, 이제 와서 이런 드레스를. 할머니,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몇 살에 해도 아름다운 거라고요. 이한수도 감동한 표정이었다. 정말 40년 전에 제가 그린 그대로네요. 아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워요. 할아버지 디자인이 정말 좋아요.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빈티지 감성이 트렌드거든요. 영자가 드레스를 만져보았다. 부드러운 실크 재질의 섬세한 레이스 장식. 40년 전 이한수가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그려준 그 드레스가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 소희야,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니? 한 달 정도요. 매일 밤 할머니 잠든 후에 몰래 작업했어요. 한 달 동안이나. 할머니 행복한 모습 보고 싶었거든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옷을 만드셨는데 할머니를 위한 옷도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소희야. 한번 입어보실래요? 여기서? 네. 할아버지도 계시고 딱 좋잖아요. 영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소희의 권유에 넘어가 드레스를 입어보기로 했다. 탈의실에서 드레스를 입고 나온 영자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다. 7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를 입은 영자는 정말로 우아했다. 할머니, 정말 예뻐요. 공주님 같아요. 이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40년 전에 상상했던 그 모습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아니,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영자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한수 씨, 40년 전에 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지금 봐도 늦지 않았어요. 소희가 카메라를 들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다. 40년 만에 찍는 첫 번째 사진이었다. 이 사진으로 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게요. 미완의 드레스, 완성된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그때 문이 열리며 준호와 은영이 들어왔다. 엄마, 무슨... 어머. 두 사람은 드레스를 입은 어머니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소희가 만들어준 거야. 은영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아름다우신 줄 몰랐어요. 항상 아름다우셨어. 이한수가 조용히 말했다.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준호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행복해. 며칠 후 소희의 프로젝트는 대학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신문에도 기사가 났다. 40년 만에 완성된 사랑의 드레스. 할머니 양장점에 숨겨진 아름다운 이야기. 시간을 초월한 사랑, 미완의 드레스로 완성되다.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양장점을 찾아왔다. 젊은 커플들, 중년 부부들, 그리고 나이 든 할머니들까지 모두 영자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였다. 할머니, 저희도 결혼 드레스 만들어주세요. 할머니처럼 오래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희 할머니도 예전에 양장점을 하셨는데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 때문에 영자는 바빠졌다. 하지만 행복한 바쁨이었다.
이한수도 자연스럽게 양장점 일을 돕기 시작했다. 4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손재주는 여전했다. 영자야, 이 단추 좀 달아드릴까요? 고마워요. 한수 씨가 도와주시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져요. 저도 즐거워요. 40년 만에 다시 바느질을 하니까. 재개발 계획도 변경되었다.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언론의 관심, 그리고 관광 가치에 대한 재평가 때문에 개발업체는 일부 건물을 보존하기로 했다. 영자의 양장점도 그 중 하나였다. 동네 역사관으로 활용하되 실제 영업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통 바느질 체험, 옛날 옷 만들기 등을 통해 관광 수입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자는 기뻤다. 양장점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바느질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시태그 구화. 늦은 청혼. 한 달이 지나고 이한수는 작은 여관에서 양장점을 오가며 영자를 도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지만 아직 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양장점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중 이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영자야,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이에요. 영자가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다. 한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한수가 깊은 숨을 쉬었다. 저는 영자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정식으로라니. 결혼 말이에요. 영자가 깜짝 놀라 이한수를 바라보았다. 한수 씨, 40년 전에 못한 청혼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이한수가 의자에서 일어나 영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영자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한수 씨, 우리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영자 씨가 좋아요.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아이들도 이제 이해해 줄 거예요. 준호도 은영이도 영자 씨 행복을 바라잖아요. 영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이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 영자야, 저는 욕심이 많지 않아요. 그냥 영자 씨 곁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영자 씨 얼굴을 보고 밤에 잠들 때도 옆에 있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한수 씨, 그리고 영자 씨가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자가 이한수의 손을 잡았다.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요?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늦은 게 아니에요. 제 때예요. 우리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영자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네, 결혼해요. 이한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이한수가 영자를 꼭 껴안았다. 40년을 기다린 포옹이었다. 다음 날 영자와 이한수는 아이들을 불러서 결혼 소식을 알렸다. 뭐라고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결혼하기로 했어. 엄마, 정말이요? 응. 은영이 박수를 쳤다. 축하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소희도 기뻐하며 뛰어올랐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다. 엄마, 정말 확실하세요? 응, 확실해. 그럼 축하드려요. 준호도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언제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할 생각이야. 가족들하고 동네 분들만. 그럼 제가 준비 도와드릴게요. 소희가 나섰다. 고마워, 소희야. 해시태그 10화. 동네 결혼식. 한 달 후 양장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소희가 완성한 그 드레스를 입은 영자가 양장점 안을 천천히 걸었다. 71세와 73세의 신랑 신부. 늦은 나이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결혼식은 양장점을 개방해서 열었다. 큰 홀을 빌리는 대신 40년간 영자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에서 하기로 한 것이다. 재봉틀과 옷본들이 그대로 있는 공간에 간단한 장식을 하고 의자를 몇 개 놓았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소희가 사회를 보며 말했다. 이한수가 먼저 들어왔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그는 73세에도 불구하고 늠름했다. 그 뒤로 영자가 들어왔다. 소희가 완성한 드레스를 입은 영자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40년 전에 꿈꿨던 그 모습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다. 준호와 은영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동안 너희들만 생각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결혼식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다. 최선자도 왔고 양장점을 찾았던 손님들도 왔다. 그리고 최근에 영자의 이야기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저도 할머니처럼 늙고 싶어요. 결혼 서약 시간이 되었다. 신랑 이한수 씨, 신부 오영자 씨 앞에서 서약하시겠습니까? 이한수가 영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영자야,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영자 씨 곁에서 영자 씨를 사랑하겠습니다. 영자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한수 씨, 저도 4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네요. 한수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어요. 이한수가 영자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반지였지만 40년을 기다린 마음이 담겨 있었다. 신랑 신부의 키스. 소희가 외쳤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두 사람이 수줍게 입맞춤을 했다. 40년 만의 키스였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와, 할머니 최고. 정말 감동적이에요. 결혼식 후에는 간단한 피로연이 열렸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영자야, 정말 축하해. 고마워. 한수 씨도 복 많이 받으셨네. 감사합니다. 피로연 중에 소희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소희가 스크린을 설치하고 영상을 틀었다. 지난 몇 달간 영자와 이한수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 그리고 프로포즈 장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언제 찍었니? 몰래 찍었어요. 영상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특히 40년 전 사진과 지금 모습을 비교하는 장면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있다니.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양장점에는 신혼부부와 가족들만 남았다. 엄마,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은영이 물었다. 신혼여행? 당연히 가셔야죠. 우리 나이에 무슨 신혼여행. 나이가 뭐가 문제예요? 준호가 말했다. 저희가 비용 드릴 테니까 다녀오세요. 그래요, 엄마. 신혼여행 꼭 가세요. 은영도 동조했다. 이한수가 영자를 바라보았다. 영자야,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요? 글쎄,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제주도는 어때요? 소희가 제안했다. 거기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제주도. 영자가 생각에 잠겼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 그럼 정말 가보셔야 해요.
제가 일정 다 짜드릴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영자와 이한수는 정말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고 호텔에서 함께 지내는 것도 40년 만이었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영자야,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넓은 바다는 처음 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70대 부부의 신혼여행이었지만 20대 연인들보다 더 행복해 보였다. 한수 씨, 행복해요? 물론이죠. 영자 씨는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내고 돌아온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져 있었다. 11화. 새로운 일상.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영자와 이한수는 양장점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이한수는 양복 수선 일을 도왔고 영자는 여전히 드레스를 만들었다. 결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양장점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특히 나이 든 부부들이 많이 왔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처럼 오래 사랑하고 싶어요. 할머니 보니까 우리도 용기가 나요. 늦은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동네 역사관으로도 활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보러 왔다. 특히 젊은 연인들이 많이 찾았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처럼 오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야. 진심으로 사랑하면 언제든 아름다워. 양장점 한편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만들어졌다. 40년간의 옷본들과 사진들, 그리고 영자와 이한수의 사랑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가장 인기 있는 전시품은 소희가 완성한 그 드레스였다. 액자에 넣어서 걸어둔 드레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40년을 기다린 드레스라니.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영자와 이한수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양장점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다. 영자야, 오늘 어떤 손님이 오셨어요? 젊은 커플이 와서 웨딩드레스 상담을 했어요.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그 커플 만나보고 싶네요. 내일 피팅하러 온다니까 만나보세요. 어느 날 저녁 영자와 이한수가 재봉틀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영자는 새로운 드레스를 만들고 있었고 이한수는 옆에서 단추를 달고 있었다. 영자야, 40년 전에 이렇게 함께 일할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그래도 아쉬워. 40년이라는 시간이. 영자가 바느질을 멈추고 이한수를 바라보았다. 한수 씨, 후회하지 말아요. 그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소중한 거 아닌가요? 무슨 뜻이에요? 40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면서 더 성숙해졌잖아요.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었을까요? 이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가 더 좋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특별한 거예요. 영자야, 당신과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한수 씨. 그때 소희가 들어왔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녀는 패션 업계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할머니 이야기가 패션 잡지에 실릴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사랑과 패션이라는 특집 기사로요. 영자가 놀랐다. 잡지에? 네, 정말 유명한 패션 잡지예요. 할머니의 양장점과 사랑 이야기, 그리고 미완성 드레스 이야기까지 다 실린대요. 이한수도 기뻐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다니.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해지실 거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요. 실제로 몇 주 후 잡지가 나오자 양장점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할머니, 저희도 이런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할머니처럼 드레스 만들어주세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런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영자는 바빠졌지만 행복했다. 70대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한수도 함께 일하면서 행복했다. 40년 동안 꿈꿔왔던 일상이었다. 어느 날 준호가 양장점을 찾았다. 엄마, 회사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무슨 이야기? 엄마 이야기가 유명해지면서 저까지 화제가 됐어요. 효자 아들이라고. 영자가 웃었다. 그래, 좋은 일이네.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이라는 게. 준호야. 엄마, 그동안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엄마의 꿈과 사랑을 지지하지 못해서. 영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너도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어. 이제는 정말 응원해요. 엄마와 이한수 아버지 모두. 이한수가 고마워했다. 준호야, 고마워.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아버지 같아요. 은영도 자주 양장점을 찾았다. 학교 일이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도왔다. 엄마, 요즘 너무 바쁘시는 거 아니에요? 몸 조심하세요. 괜찮아.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 그래도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이한수가 끼어들었다. 은영아, 걱정 마. 내가 옆에서 챙길게. 아버지, 고마워요. 은영도 이제는 이한수를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다. 12화 1주년과 새로운 시작. 계절이 바뀌고 양장점의 1주년이 되었다. 영자와 이한수의 결혼 1주년이기도 했다. 그날 양장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 그리고 양장점을 찾았던 손님들이 모두 참석했다. 1년 전 오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결혼하셨어요. 소희가 사회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양장점도 새롭게 시작되었죠.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소희가 준비한 영상이 상영되었다. 지난 1년간의 양장점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온 신부들, 정장을 수선하러 온 직장인들, 그리고 양장점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까지. 할머니와 할아버지 덕분에 이 동네가 더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영상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영자가 일어서서 감사 인사를 했다. 1년 전 저는 혼자였어요. 40년 동안 양장점을 지켜왔지만 외로웠죠. 하지만 이제는 한수 씨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이한수도 일어섰다. 저도 4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영자 씨와 다시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소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할머니 양장점을 모델로 한 제 브랜드 미완의 드레스가 출시돼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정말요? 영자가 놀라며 물었다. 네. 할머니의 손바느질 기법과 할아버지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드레스들이에요. 우와, 소혜야. 은영이 감탄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전통 수공예 보존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에요.
이한수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희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파티가 끝나고 양장점에는 영자와 이한수만 남았다. 영자야,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영자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재개발로 새로워진 동네와 옛 모습을 간직한 양장점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한수 씨, 우리 이야기가 정말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그러게. 누가 믿겠어? 40년 만에 재회해서 결혼까지 하다니.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현실. 이한수가 영자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물론이에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재봉틀을 바라보았다. 40년 전부터 영자와 함께해온 그 재봉틀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다. 벽에 걸린 미완성 드레스의 사진이 보였다. 소희가 완성해서 영자가 결혼식 때 입었던 그 드레스. 이제는 액자에 넣어서 양장점의 상징이 되었다.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이 하나 더 걸려 있었다. 영자와 이한수의 결혼 사진이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행복했다. 사랑은 미완이었지만 내 삶은 완성이었습니다. 영자의 나레이션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합니다.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드레스처럼 우리의 사랑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본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카메라가 천천히 양장점 전체를 비추며 물러난다. 따뜻한 불빛이 켜진 양장점 안에서 영자와 이한수가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어떤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이어집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늦은 사랑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피는 꽃처럼 우리의 사랑도 마침내 피어났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마지막 자막이 나타난다. 미완의 드레스, 완성된 인연.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영자와 이한수의 결혼 사진이 나타나며 드라마가 끝난다.